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7일은 절기상 소소로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날인데요. 하지만 이 더위는 이미 일주일 넘게 전국을 열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월요일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이날은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인 소서. 관광객들은 모자며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더위에 신난 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파는 카페입니다. 날씨가 이제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은 마실 거 찾고 아이스크림 찾고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하지만 폭염은 거리 노동자들에겐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바람이 좀 불어주면 그나마 좀 나을 건데 바람마저 안 불어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날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3.7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게 기록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째 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염에 도로의 아스팔트도 변형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제가 아스팔트 도로 위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58도가 나옵니다. 한밤에 최저 온도가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이달 들어 4일이나 발생했습니다. 7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800명 이상 발생했고 부산은 지난해 대비 5배 늘어난 41명으로 이 중 1명은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부산에 비 소식은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 예보하고 있어 각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이어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이전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공식 지시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지에 힘입어 부산시와 지역사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지원팀을 지원단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덕 신공항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부 이전도 똑같은 차원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내려온다면 해수부 전체가 다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 이전이 정말 부산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계도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닌 실행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씩 채우고 실현 가능한 전략과 제도를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운, 항만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17개 단체가 참여해 이전 촉구와 함께 해양산업 발전 전략까지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HMM 이전이라든지 또 해양수산 기관 이전 또 이 회사법인 설치와 같은 여러 가지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자회견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방문이라든지 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북극 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이자 각 부처에 흩어진 해양 분야를 복원하는 기회란 평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 연착륙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일심단결해서 해수부 직원들의 정규 여건도 시키고 또 부산에 있는 여러 기관들, 해양 관련 기관들이 해수부를 중심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크게는 남북 경제권까지도 앞으로 해양의 효과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부산 해양부가 아니고 전국 해양부로서 다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 역시 해수부 이전은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정당한 과정이라며
이전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구상은 바로 이 북극 항로 시대를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가지고 있는 해운, 항만, 조선, 물류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해사법원과 동남투자은행과 같은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서 대한민국이 바다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의 의지, 지역의 준비, 그리고 전문가들의 근거가 모두 갖춰졌다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해수부 이전,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국회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지난 4일 SNS에 올린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며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지 일단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정치적 성향이나 그런 당의 입지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발언할 필요는 없는 그런 발언 같고 실질적으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는 전 국민한테 그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썩 탐탁지 않은 그런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부산 시민만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한 사항이고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25만 원 그 지원금이 필요 없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산업은행 유치나 해수부 유치 같은 어쨌든 저는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또 곧 있으면 취업 준비를 할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지원금보다는 당장의 지원금보다는 좀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그런 행동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파장이 커지자 박수영 의원은 7일 오전 추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지역 화폐를 받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다며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에 오면 나타날 수조원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광안대교에 무정차 요금 부과 방식인 스마트 톨링이 설치된 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통행 속도가 빨라지고 운전자들도 만족해 한다며 성과를 홍보했는데요. 이면엔 통행료 수입은 줄고 미납 차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 청구한 광안대교 통행 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스마트 톨링 설치 전후로 통행량과 수입, 그리고 미납 건수와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통행량은 월 평균 333만여 대로 이전에 비해 8만 대가량 줄였습니다. 통행료 수입도 월 평균 23억 원으로 3억 원 줄었습니다. 미납 차량은 3만 8,900여 대에서 26만 1,000여 대로 무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미납 요금도 약 3,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현금 결제가 없어지고 후불 결제로 바뀌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전 등록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들이 후불 처리돼 미납 요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또 현재 사전 등록한 차량에 대해 요금을 100원 할인하고 있다며
이를 수입에 포함하면 감소분은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월 평균 할인액은 2억 원으로 이를 포함하면 실제 줄어든 수입은 1억 원, 연간 12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통행량의 감소가 통유료 수입에 영향을 미쳤고요. 면제 통행량이 증가했다 보니까 저희 이제 통유료 수입에도 감소가 있었던 거거든요. 수수료는 증가한 부분을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후불 미납 건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단은 미납률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 톨링 사전 등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행 할인제를 비롯해 찾아가는 사전 등록과 포상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말까지 4만 7천여 대가 사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안대교는 국시비 등 7,900억 원을 투자해 건설됐으며 오는 2028년 5월 통행료 징수가 끝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산 1호 외국 교육기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면서 부산분교 설립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부산의 관문인 명지국제신도시입니다. 이곳에 부산시가 유치에 나선 제1호 외국 교육기관인 영국 로얄 러셀 스쿨 부산 캠퍼스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들어설 부산 캠퍼스 설계 당선작을 공개했습니다. 캠퍼스 전체를 모던하게 구성한 설계로 기능적 효율성과 공간의 상징성, 그리고 개방형 학습 환경이 눈에 띕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연면적 19,000제곱미터 규모로 전과정 영어로 진행되며 전문 외국인 교사진과 글로벌 커리큘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외국 교육기관은 국제 학교와 다르게 외국 학교의 분교가 부산에 지어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불경 최초로 부산에 외국 교육기관이 지어지는 로얄러셀이 28년 개교 예정이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등부터 중등과정까지 총 1,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영장과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미래 인재 육성과 글로벌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첫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1호, 명지에서의 시작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동부산에 비해 서부산권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서부산 주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풀어줄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강서구에 만들어졌습니다.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장동원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 바로 옆에 들어선 낙동 아트센터입니다. 모든 공사를 마치고 무대 점검과 음향 조율 등 개관 준비가 한창입니다. 낙동 아트센터는 2개 공연장을 갖췄습니다. 콘서트홀은 부산 2번째,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987석 중형 극장으로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규모입니다. 별도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떤 객석에서도 최고의 소리가 들리도록 설계됐습니다. 국내 4번째 설치된 전동식 무대 리프트와 소리를 흡수하는 사운드 커튼, 무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장치들이 설치됐습니다. 최고 수준을 갖춘 만큼 클래식 음원 녹음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에 대한 품격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폄하할 수는 없는 단번에 문화적인 품격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겁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서쪽이지만 우리 인근에는 거제시, 통합창원시, 김해시 이런 데가 경상남도의 거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중심 위치에서 대한민국 동남권에 정말 훌륭한 극장이 하나 생겼다. 또 다른 공연장 앙상블 극장은 300석 규모로 다양한 공연을 소화합니다. 관중석 면적보다 더 넓은 무대를 갖춘 덕에 음악은 물론 무용과 연극 등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이곳에서 열게 됩니다. 강서구는 공연예술 전문가로 직원들을 꾸리고 예술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콘서트홀 상주 오케스트라를 모집해 정기 연주회 등을 여는 한편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수준 높은 콘텐츠 유치에 대해선 이미 입소문을 탔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적인 공연도 다른 극장보다 훨씬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저희는 앞으로 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 극장을 알게 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또 그 전문가들 못지않게 클래식을 즐기는 관객들도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입소문이 나면서 이곳의 공연을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봅니다. 강서구는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앞으로 들어설 국민체육센터와 로얄 러셀 스쿨과 함께 낙동 아트홀 일대가 문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는 올 연말까지 여러 분야 공연을 열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 정식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수욕장 한복판에는 우수관로에서 오수가 나와 논란이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이번엔 녹조까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다대포 서측 해수욕장입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해수욕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드넓은 해변의 가장자리가 연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녹조류입니다. 이번엔 올해 30년 만에 재개장한 동측 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래를 붓고 해안을 정비해 500m 길이의 백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은 해수욕이 금지됐고 나머진 해수욕객이 단 2명뿐입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좀 봤어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주말 같은 데는 좀 많이 옵니다. 주말에는 많이 와서 주말에는 젊은 사람들은 수영도 하고 그래요. 편의시설이라곤 임시 샤워실과 탈의실, 화장실만 있고 추가 건설이 한창입니다. 사실상 개장 휴업 상태. 해수욕장 한가운데 오물 배출로 논란이 된 우수관로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 우수관로에서는 하수관로에서나 나올 법한 악취도 조금씩 풍기고 있습니다. 물속에선 생선 부산물로 보이는 찌꺼기들도 보입니다. 지자체는 관리인을 배치해 피서객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이설 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 25억에 대해서 현재 특별 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 이제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그게 반영이 되면 이제 곧바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데 이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제가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다른 예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욕장 수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여름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시작으로 부산 바다축제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등이 열릴 예정이어서 해수욕장 관리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부산 2025 전국체전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어느덧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선수단이 부산에서 땀과 열정을 건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앞으로 개막까지 남은 100일 동안 전국체전의 다양한 이야기와 뜨거운 도전의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체육대회.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뒷이야기 알아볼까요? 전국체육대회가 처음 개최된 건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전조선 야구대회라는 이름으로 입장료를 내는 최초의 유료 경기였습니다. 2회 경기부터는 정구와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종합경기대회로 전환된 건 그로부터 5년 뒤였는데요. 1951년 6.25 전쟁 중에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처음 경기가 치러졌고 그 후 1957년 부산에서 두 번째 지방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부산 개최는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인데요.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축제. 기록보다 뜨거운 땀과 도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50여 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해 혼신의 기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종목은 달라도 목표를 향한 간절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한순간의 승부를 위해 땀방울을 쏟고 있는 선수들의 치열한 도전, 그 뜨거운 현장을 소개합니다. 레슬링의 도시 부산. 대한민국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를 배출한 이곳은 지금도 레슬링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총 20개의 메달을 따는 부산시청 레슬링팀 훈련 현장을 찾았는데요. 손영태 감독의 지도하에 선수들은 기초체력 훈련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초체력, 기본이 체력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장단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이제 보완시키는 그런 훈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개개인의 목표 이상으로 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낙법의 업어치기, 안아 던지기. 선수들은 다양한 기술을 반복하며 체력은 물론 전술과 집중력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레슬링은 개인전으로 치러지며 지도별 점수를 합산해 종합순위가 결정됩니다. 목표는 항상 다른 시합과 똑같이 금메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시합이라서 다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무조건 1등입니다. 부산에 연고지에 있을 때 이게 전국체전이 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꼭 1등하고 싶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레슬링 매력은 이 얇은 타이즈 하나 입고 살대살로 부딪히면서 남자들 이 기술 쓰고 이러다 보니 그냥 진짜 진정한 남자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훈련해가지고 체전 때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오늘도 매트 위에서 1등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꼭 금메달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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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화이팅! 전국체전은 기록을 겨루는 경기이자 스스로를 넘어서기 위한 치열한 도전의 무대입니다. D-100일부터 개막까지 앞으로도 전국체전을 향한 땀과 열정의 현장 전해드릴게요.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산 2025 전국체전 파이팅!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약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폭염이 지속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